예, 반갑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컴퓨터 전산언어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알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좀 기본적인 거나 그런 걸 알고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예, 없다고 그럼 생각을 하고 이 강의가 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사실 안 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목차는 대략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좀 제가 이제 코이코라고 하는 한국 역사 말뭉치 그 사이트를 만들면서 시간 순대로 대체로 어쨌든 좀 중요한 것들 제가 만들면서 했던 것들 좀 기본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좀 배경 그리고 이제 코이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 문자 코드랑 관련된 거 정규 표현식 그리고 XML 그리고 이제 이 코이코라고 하는 게 이제 독후위키라는 위키 서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그리고 뭐 이런 매크로 작업이나 한 번에 일괄적으로 뭘 바꾸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이코 작업을 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 것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이코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백묘 흑묘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쥐만 잡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일단은 매우 초보입니다. 이렇게 전산 언어학 전공자도 아니고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으로도 공부에 대한 깊이가 매우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제가 궁금한 사실을 언어학적이나 국어학적으로 궁금한 사실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진 않았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또 과정이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 제가 원래 어떤 원하는 결과를 찾으려고 하다가 딴 길로 새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집중력이 높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깊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카이브를 제가 구축하면서 개인적인 경험들 중심으로 이제 말하게 될 겁니다. 네, 개괄적으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나 전선 언어학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공부하실 분들은 관련된 전공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제 경험 위주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의심이 들거나 하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거나 하시고 제가 뭐 아는 선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걸로 강의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이트를 만드는 것까지만 제가 했던 건데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게 특히나 인문학, 이제 국어뿐만 이제 중문학이 어쨌든 그런 인문학 쪽에서는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이런 방법론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설명하는 것들이 제 경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특정 부분에서는 더 빨리 찾거나 더 연구에 더 적합한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쨌든 인문학자도 컴퓨터와 관련돼서 검색을 하고 좋은 결과를 찾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대화의 장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없는 강의입니다. 제가 뭔가 이쪽에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그냥 근본 없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주로 참고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가 이제 저한테는 처음이었는데 2015년도에 이제 연세대에 계신 한영균 교수님의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정규 표현식 관련된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강의가 이제 실습 위주였거든요. 어떻게 찾고 원하는 결과값을 얻는 그런 것들이어서 그걸 아직까지 그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것입니다. 정규 표현식을 배워놓으면. 여기서도 간단하게 몇 개만 이제 언급하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책을 좀 봤는데 이 책의 부록 그 메일로 아마 파일들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아마 따로 아마 전송이 보내드릴 텐데 거기 이제 여기 부록에 정규 표현식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만 외우면 되거든요. 정규 표현식을.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외우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찾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서 응용하시면 될 거고. 프로그램의 개념이나 기초는 뭐 이런 거 다 그냥 이제 기본적인 책들입니다. 시중에 파는 것들 저도 이제 찾으면서 읽고 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이제 그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서 서버를 만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만들어야 됩니다. 집에 안 쓰는 낡은 컴퓨터가 있고 시간이 많고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은 서버를 만들어도 되는데 서버를 만들어서 그런 걸 구축하고 해도 되는데 이제 요거 말고 저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버튼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거 따라 하다가 안 돼서 막혀서 제가 찾아봤는데 2015년도 이렇게 질문하고 뭐 에러가 났다 뭐 이런 걸 했던 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버를 만들었는데 시간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때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 나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데 나스가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설치가 자동으로 되고 편리한 기능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코이코도 이 나스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도 작은 어떤 자신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다. 그럴 때는 USB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이코가 이제 도쿠위키, 뒤에도 설명했지만 도쿠위키 서버 기반인데요. 이 도쿠위키가 USB 스틱 버전이라고 해서 USB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외부로 활용하는 거 아니죠. 자기만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서버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USB에 넣어가지고 뭐 구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메일 보낼 때는 이 스틱 버전도 일단은 올려놨는데 그 다 무료기 때문에 그냥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XML이랑 SSLT라고 하는 거 관련돼서도 그냥 기본적인 책들 뭐 시중에 있는 것들 기초적인 것들은 저는 이런 것도 참고했고 HTML, CSS도 요 기본 책 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2015년 이때 제가 이런 기본적인 책들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챗GPT가 다 알아서 해줘서 보니까 이런 걸 굳이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파이썬 관련돼서는 노마드 코더라고 하는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크롤링하거나 할 때 관련돼서 무료 강의만 딱 봐도 대략적인 기본 작품입니다. 이분 외국인인데 어쨌든 설명을 잘 해서 그렇고 저는 이제 어쨌든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에디트 플러스라고 하는 거 이게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인데 이제 유료 버전도 이제 평생 이용하는 게 한 3만 원 정도고 이게 정규 표현식 아까 말했던 그 정규 표현식의 대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에디트 플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깜짝새는 이제 국어사 말뭉치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검색 프로그램이 거의 2개가 있는데 이제 전주대 이제 소강준 박진영 선생님, 김진규 선생님이 개발한 깜짝새랑 그리고 박진호 선생님이 개발한 유니콘크 2개가 있습니다. 한글 말뭉치 관련돼서는. 근데 저는 이제 깜짝새를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도 2007 버전을 이제 한글 관련된 말뭉치 이용하는 사람 2007 버전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2007 버전이랑 최신 버전 이렇게 2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코드 얘기 나오면서 잠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제 2007 버전까지는 한양푸아 한글 코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한글이 이루어져 있고요.
최신 버전부터는 유니코드 예탄글 코드, 첫과 끝 코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글자가 입력할 때 같은 그 차 보이기는 같은 가를 입력해도 2007에서의 가랑 2007 이후 2012 이전 버전에서의 가 입력한 거를 검색을 해보면 한쪽은 검색되고 한쪽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 코드가 달라서 그런 그게 예탄글과 관련되는 어쨌든 말뭉치를 다룬 사람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이걸로 이제 파일명을 일괄적으로 바꾸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제가 쓰는데 그것도 뒤에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개색 입력기는 아까 말했지 예탄글이 이제 한양푸아라고 하는 거랑 유니코드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코드가 버전이 있어서 이거를 바꿔서 써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 날개색 입력기는 그걸 바꿔서 쓸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쿠위키, 아까 코이코 서버의 기반이지 이 도쿠위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서버 관련해서 뒤에서 나중에 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 일반적인 서버에 비해서 매우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까 USB 버전으로도 자신만의 서버를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구조가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그걸 활용해 가지고 서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거고요. 그리고 엑셀은 이제 주로 옛 문헌들의 경우는 이제 한 엽에 이제 앞면 뒷면이 있기 때문에 뭐 1A, 1B, 2A, 2B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번호 자동으로 매길 수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이용을 하고 그리고 파이썬 관련돼서 이제 챗GPT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해서 실행하기 간편해서 이런 것들을 그런 매크로 작업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작업도 어쨌든 한 번에 일괄적인 작업을 할 때 좀 이용합니다. 그리고 챗GPT를 이용하고 이제 XML 코드를 지금 요즘에는 이제 제가 코이코의 여러 기능들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거의 다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고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기능들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짜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우 기초적인 거, 구조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대부분에는 이제 거기서 짜준 거를 이제 바탕으로 대입해보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크롤링 같은 건 이제 파이썬 코드, 챗GPT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템퍼몽키라는 거 챗GPT가 알려준 건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웹 페이지가 있으면 이 웹 페이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챗GPT가 짜준 거를 넣어서 제가 어떤 페이지가 있으면 이제 매크로 작업을 하고 싶다.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다 할 때 그 자바스크립트를 챗GPT가 짜준 거를 제가 여기 템퍼몽키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실행되겠고요. 이것도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말뭉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인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데 뭐 그래도 없으면 제가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스캔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스캐너 또 이제 제가 주로 이용을 하는 거고. 매크로 작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런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역사자료 말뭉치가 어떤 것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첫 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국어사 연구자가 그 한국어 역사자료 말뭉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이트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이제 말뭉치의 오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고 이용에 좀 더 편리하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말뭉치가 XML 파일이거든요. 그 구조를 좀 개선하는 거 그렇게 이제 해서 제 개인적인 연구에 쓰려고 사실을 만들었고 그게 좀 아름아름 퍼지면서 지금은 이제 너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말뭉치는 이제 크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2014년부터 정비했던 국립국어원에서 프로젝트로 역사자료 종합 정비 결과 말뭉치가 있고요. 이게 15세기에서 19세기 한글 자료입니다. 이게 중심이고 그리고 12세기에서 13세기 구결 자료는 이제 장윤준 선생님이 만든 SKTOT라고 하는 거 이게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서 없는 문헌들인데 내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경우는 21세기 세종기에 옛날에 만들어진 말뭉치가 있거든요.
다만 요 말뭉치는 HTML 문서입니다. 형식이 좀 다릅니다. 요 문서에서도 제가 필요한 것들은 XML로 구조를 바꿔서 넣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조건들을 달아놨거든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제가 영인본을 다 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좀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뭉치뿐만이 아니라 말뭉치랑 함께 대조해서 영인본도 볼 수 있게끔. 근데 그 조건은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만든 게 말뭉치 오류를 개선하고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오류를 찾아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면 회원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대학생들도 들어오고 뭐 학교 선생님들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너무 또 남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제한을 좀 엄격하게 하고 말뭉치를 기증해주면 이제 그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제 수정하는 거는 너무 이제 좀 작은 것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증 말뭉치를 이제 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입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입력한 말뭉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이제 비공개라고 지금 제가 해놨는데 23년 원사전 편찬 말뭉치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그인해서도 같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 사람들만 접속이 가능한데 그래서 여기 있는 말뭉치들은 지금 이제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언간, 신소설, 개화기 신문 자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정도의 말뭉치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깜짝새 검색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검색기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깜짝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 이용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라고 하는데 이게 한양 푸아 코드 기반으로 한글 문서가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는 이 한글 말뭉치들이 다 한양 푸아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교체 과정이라서 지금 코드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라서 두 가지 버전을 다 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깜짝새라고 하는 게 윈도우 2000에 맞게 개발됐다고 지금 20년이 넘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 이제 거성점 같은 경우 이제 점이나 혹은 예탄글에서도 이제 뭐 모음이 2개, 3개씩 결합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자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구별자들 중에서도 일부 글자들은 깨집니다. 이제 깨지면 여기서는 깜짝새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별표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국어사 연구하는 데는 여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 대체로 이제 이 별표 표시되는 걸 보면 맥락이 파악이 되거든요. 어떤 글자인지.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여전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이코에 있는 말뭉치를 이용하려면 이 깜짝새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메일로 아마 전달이 될 텐데 거기 있는 이제 깜짝새도 보내드려 놨거든요. 거기 깜짝새랑 말뭉치도 보내드려 놨고요.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말뭉치는 여기 이거 다운받으셔도 되고 사이트 들어가서 밑에 또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밑에 내려가면 스크롤해서 밑에 내려가면 깜짝새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깜짝새 검색하면 예시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오녀 그 하대하는 사람들 오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5세기는 오녀였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검색을 해놨는데 오녀 하면 남에게 오녀하고 이런 게 이제 검색이 되죠. 그래 어떤 검색하면 해당하는 문장과 함께 이제 앞어절 뒤어절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문장이 어떤 문헌에 나오는지 정보가 페이지 번호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자소 검색들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빈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음절, 어절 빈도도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검색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코이코를 저는 이제 만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비공개되어 있던 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이후에 이제 아까 이게 지금 옛날 버전의 깜짝새 이게 지금 윈도우 2000 기준으로 만들어진 깜짝새고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2023년에 어원사전 편찬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때 이제 요걸 만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한중현에 계신 그 박진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제가 코이코를 만든 걸 보고 이제 그분한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나 된 거를 아직도 쓴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열정적으로 아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새로 만들어진 깜짝새입니다. 이게 비공개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이제 장점은 코이코에 있는 말뭉치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다운받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운받고, 여기 지금 이제 요렇게 이런 표시가 있는 것들은 원문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원문 이미지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절 검색이나 이런 것들, 자소 검색들이 다 되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옛날에는 함양 투하 코드인데 지금은 이 유니코드 말뭉치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 방식이 다른 걸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깜짝새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코이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세 번째인데요. 어쩌다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오고 싶어서 왔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이제 자료에 대한 좀 불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구축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석사 때는 깜짝새 잘 사용할 줄도 사실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검색 옵션들, 자소 검색이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혹은 내가 찾은 것들 중에서 누락된 것들이 있을 때 왜 누락이 됐지? 이런 것들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불신이 좀 있었고, 말뭉치 자체도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이제 검색하지 않고 직접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13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한 석 달 동안 이것만 계속 읽었습니다. 여기 제가 출력한 건 지금 다 거의 다 버렸거든요. 다 PDF로 바꾸거나 이렇게 했는데, 차마 이건 제가 못 버리겠더라고요. 석 달 동안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가 한번 읽어보자. 내가 읽고 내용도 이해하고 하면서 깊이가 더해지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더 불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석 달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읽는데 집중력이 일단 흐트러져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을병 연행 이런 데 보면 서커스도 나오고 내용들이 재밌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는 시제와 관련된 건데, 이제 내용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걸 체크를 했나 놓쳤나 이런 것들, 대충 읽으면 슬픈 얘기가 나오거나 하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제가 형광펜으로 다 이제 과거 시제 표시를 다 체크를 했는데, 이걸 다시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폐기를 결국은 했고,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만들어 보관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색을 하되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정밀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럴 때 가지게 됐고요. 이렇게 폐기했지만 이제 제가 요걸 이제 박사 논문으로 구축을 했고,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거 2014년에 역사자료 종합정비 사업에 이제 제가 박사 과정으로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입력했던 겁니다. 구급방원에. 여기 상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상권도 있잖아요. 목록부터 나오니까. 이거 보면 혹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깊은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입력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글자를 입력을 했냐. 정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글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저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코이코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XML 오류 점검들을 하게 되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보조연구원들이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국어사 연구자들이 이 XML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XML에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할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꿔서 입력을 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14년부터 16년까지 해가지고 대체 19세기까지 자료들이 한 900개 정도 파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7년이 돼서도 이걸 바탕으로 논문에 쓴다거나 활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드는 3년 동안 다들 이게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묵혀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깜짝새로 이용한다거나 박준 선생님이 만든 유니콘프로 이용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유니콘프 같은 경우는 이 XML 데이터를 약간만 바꾸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지만 이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이용을 하지 못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이걸 좀 가공을 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말뭉치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자 코드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다들 이제 아시죠? 이제 0이랑 1로 다 이렇게 나오는 그 영화 장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문자들, 한글이건 이제 한자건 어떤 거든 다 이제 0과 1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0이랑 1로 이루어진 이진수 체계인 거죠. 이제 여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전압이 낮으면 0이고 높으면 1로 해서 진동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때 이진수 한 자리 이제 1비트라고 하고 그 8개면 8자리가 되면 8비트 8비트는 1바이트라고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8비트라고 하면 0과 1의 조합이 8개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것처럼 1, 2, 3, 4, 5, 6, 7, 8자리 그럼 이게 8비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0과 1의 숫자를 이미지 정보로 바꿔주거나 문자 정보로 바꿔주거나 소리 정보로 바꿔주는 거 그렇게 해서 모니터나 스피커로 출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컴퓨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인 거잖아요. 0과 1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CPU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중국문화연구소 컴퓨터 사양을 보니까 이제 인텔 코어 i7이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초당 비트 그러니까 0, 1 하나가 1초당 6조 9천억 개의 비트를 처리하는 거니까요. 이런 문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문자는 사실 크게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CPU가 발달하면서 이제 어쨌든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지금 이제 그 AI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도 이런 CPU의 성능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0, 1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문자 컴퓨터 안에 있는 문자하고도 연결이 되고 결국은 이 문자는 0과 1의 조합으로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자 혹은 이제 폰트나 글꼴 이걸 검색하는 것은 문자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진수의 숫자 묶음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이제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컴 오피스나 이런 데 이제 컨트롤 F10 누르면 이제 문자표 뜨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문자표 뜰 때 지금 가를 제가 했는데 다 유니코드 요거는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항상 뭐 A, B, C, D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뭔 거 같으세요? 이게 그 알파벳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아까 전에 0과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진수를 16진수로 치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진수는 이제 4자리인 거죠. 4비트죠. 다 4비트고. 10진수를 차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부터 하면 이제 16진수의 경우 10부터 하면 2자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10이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려고 그냥 차례대로 A, B, C, D 한 겁니다. 사실상 10, 11, 12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16진수를 쓰는 이유는 이 이진수의 4비트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할 때 좋거든요. 요 네 개의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요거는 이제 이진수로 치면 4개, 또 4개, 4개,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6개, 16비트가 돼요. 16진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16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통일하고 있는 게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이제 다 동일한 이런 기호들에 맞게 같은 문자를 써야지만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뭐 영어 알파벳 A는 어떤 코드로 쓰자, 어떤 이 통일되는 거, 그게 이제 유니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합의된 문자들이 적었겠죠. 근데 조금씩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넓어지고 숫자도 늘어났겠죠. 처음에는 UTF-8, 8비트짜리입니다. 유니코드 8비트. 이진수가 8개인 거죠. 거기서 16비트, 이제 이모티콘까지 확장되면서 이제 32비트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가가 10101100이거든요. 아까 그거를 바꾸면 16비트로 할 때 뒷자리 다 0으로만 만들면 됩니다. 예, 32비트로 하면 뒤에 다 0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같은 문자 계열들은 쉽게 변화하는 게 가능한 거죠. 예, 뒤에 새로 생기는 것들만 숫자를 바꾸는 식으로.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가입니다. AC 영역 이게 가인 거고 10진수로 하면 44,032이고 이제 하면 2진수로 하면 16자리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면 다른 거 보면 헷갈릴 수 있고 16진수 보면 차례대로 숫자가 늘어났죠. 1, 2, 3. 10진수로 봐도 32, 33, 34, 30. 누구라도 이렇게 만드는 게 상식일 겁니다. 어떤 내가 한글에 대해서 뭐 가나다라를 어쨌든 만들건 뭐 각야 거결을 만들건 숫자를 차례대로 만들겠죠. 이건 그냥 비유하는 겁니다. 뭐 1번에다 우리 가를 떠오르게 호출하게 하자. 뭐 2번에는 나를 떠오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을까요? 1번 가, 4번 나, 3번 라, 뭐 10번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겠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매일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특정 문자들은 차례대로 숫자가 늘어나서 하나의 영역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이러면 이제 한글이 되는 거고 한자는 뭐 200번부터 400번 이런 식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영역으로 한자를 찾고 영문자를 찾고 한글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한글과 관련돼서 아까 한양푸화 얘기했고 유니코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표준 코드가 이제 유니코드인 거죠. 세계 표준으로 정해진 거. 근데 한글은 이제 비표준 코드, 예탄글이 비표준 코드랑 표준 코드가 지금 같이 지금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혼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금 통일될 필요는 있는 시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쨌든 유니코드가 점점 늘어난 거죠. 처음부터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었고, 특히나 이제 한글도 뒤늦게 들어온 거고, 예탄글은 더 뒤늦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유니코드로.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매년마다 이제 협회 세계 그 기구에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공통으로 이거는 우리 유니코드 몇 번에 정하자 이런 것들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결자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논의도 있고 뭐 한자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한자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협회에다가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탄글이 유니코드에 등록된 게 2009년에 이제 발표되는 유니코드 5.2부터 이제 유니코드 예탄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글 2007은 한양푸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글 그 다음 2007 다음 버전이 2010이거든요. 2010부터는 이 유니코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한양푸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푸화가 이제 별거 아닙니다. 이 사용자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용자 영역에 있는 숫자들로 예탄들을 배정한 거. 한양은 이걸 넣은 게 한양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한양 구청부.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오피스에 보면
보면 예탄도 좀 들어가 있죠. 유니코드 문자권 내용 사용자 영역하고 이렇게 돼 있어. 예탄을 포함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사용자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 코드를 마음대로 바꿔도 돼.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라고 배정을 해놓는 거예요. 사용자의 영역이에요. 공통 우리가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부터 몇 번까지는 그냥 너희들이 어떤 글꼴로 넣어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기 전에 이 영역에다가 예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 논문을 쓸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사용자 영역이거든요. 제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이제 공문에 보면 한글에 동그라미 표시도 있고 만주 문자에서 온 건데 그런 동그라미 표시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V 표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표현해보고 싶어서 사용자 영역을 한번 활용해보자 해서 한쪽 문간 번일에 나타나는 문자들만 제가 차례대로 해서 쓰게 되죠.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 인식이 돼요. 다 같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설치하는 경우에만 요 글꼴이 보일 거고 나머지는 이 글꼴을 아닌 다른 글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 결국은 아무나 써도 AI는 규칙성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탄들은 AI 학습 같은 경우가 안 되겠죠. 어떤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점점 한양투어라고 하는 코드 예탄들은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추세로 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남자 같은 경우는 람을 이제 드래그해서 보통 컨트롤 F10 누르면 이제 해당 글자의 유니코가 뜨잖아요. 여기 사인과 영역입니다. 이게 2007 버전입니다. 2007 버전에서 보면 이 람이 2477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22 버전인데 람을 검색하면 람이 안 나오고 리을로 나와요. 유니코드 1100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남자라고 하면 같은 남자가 아닌 겁니다. 숫자로 아까 전에 이게 리인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생긴 것만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건 실제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 이제 유니코드에 등록된 게 한글 자모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한글 자모에서 여기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글자가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건데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NFD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 끊어져 있는 거를 지금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인절로 보이게끔 그런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번역 폰트 한처럼 LVT나 뭐 이런 한 컵에서 만든 것들이 여기 원래 끊어져 있는 글자를 하나로 뭉쳐서 보이게끔 어쨌든 같은 남자로도 다르다. 이진수로 바꾸거나 심수로 바꾸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국어 대상들이랑 21세기 세종교에 있던 대부분의 이제 최근에 이제 원하는 편찬 그런 프로젝트 말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 다 2007년 이전에 작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탄들은 다 한양투와 예탄글 코드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코드로 가라는 검색하는 검색이 나옵니다. 이제 강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유니코드로 가라는 검색하면 안 나오죠.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말문체에 있는 이제 이게 계속 이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사용자 영역을 이용했는데 사용자 영역 말고 실제 유니코드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은 못 쓰죠. 저만 이제 쓸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테스트로 한번 더 해본 이것도 이제 논문에 썼는데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동문에 있는 만주어의 한글 중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들이 사선처럼 항상 거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V 표시처럼 있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범자의 평산거의 정지도라고 하는 거, 요 위치, 평산거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요걸 응용해서 제가 요 각각의 이걸 배정돼 있고, 요거에 관련되는 문자를 바꿔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1, 2, 3, 4를 이렇게 바꾸면 1, 2, 3, 4 숫자를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차마 이거를 바꾸지는 못하고 요 위에 느낌표 골뱅이 샵 달러 표시 그리고 퍼센트 이제 요 표시가 더 있는데 같은 숫자가 배치가 되니까 그래서 요건 5번 위치에 있는 퍼센트로 넣쳐서 그렇게 해서 그 느낌표는 요렇게 요 위치 이렇게 제가 바꾼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요 프로그램입니다. 폰트 포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제 연구에 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성점, 이제 한자의 성점, 이제 구두점 이런 걸로 가서 검색할 텐데 그러면 검색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원하는 위치가 이제 요 표시대로 있으니까 어디 위치에 뭐가 빈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 아니 만주어 문자와 이 한글의 요 구별 기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폰트 문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폰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주어 스터디를 하거나 할 때 그 폰트를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이제 원어로 하면 이제 2번 위치에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골뱅이를 입력합니다. 골뱅이를 입력하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럼 5번 위 퍼센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연구에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잘 바로 와닿지 않잖아요. 문자 실제 문자를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한글 관련 같은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코이코 안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입력하는 사람들이 그게 항상 고민이 있어요. 이체자를 입력해야 될까 통용자를 입력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있을 텐데 코이코는 이제 검색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체자를 입력하면 검색에서 안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용자를 입력하는 걸로 뭐 이체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통용자를 입력하는 기본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가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통용자를 안에 입력하지만 주석으로 처리해서 실제로 이체자인 것을 밝히는 정보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자, 통용자를 넣었는데 실제 원문에는 요 음자를 넣어요. 이런 것들을 주석에다가 처리를 지금 해놓은 요거 7자인데 요거는 이제 코드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릴 때 오히려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폰트들은 이체자가 안 보이고 통용자처럼 보이는 폰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폰트가 지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헷갈린다 할 때는 실제 유니코드 번호를 넣어요. 이거 변환이 됩니다. 요게 XML 데이터는 자동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체자나 격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입력하거나 할 때도 뭐 좀 애매하면 유니코드를 봐야 돼요. 숫자 2진수, 뭐 16진수라고 되어 있는 그 숫자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수입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트, 유니코드 한자 검색하는 이제 인정도나 연구원에 있는 유니코드 한자 검색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공짜인데 아까 전에 이제 유니코드로 제가 이제 입력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 공짜 유니코드가 지금 024B41이거든요. XML 데이터에서 이 end랑 우물점자 x 한 다음에 해당 유니코드 번호를 넣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닫으면 치환돼서 해당 문자로 뜹니다. 이게 오류가 생긴다 싶거나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하죠. 그 예시인데 아까 문자 024B41이죠. 앞뒤에 그 것을 했고 출력됐대요. 이 XML 데이터 자체에서 그렇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맨날 그런 거거든요. 이체자나 격자를 입력하는데 좀 이게 헷갈린다. 폰트 지원이 안 된다 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방법. 다음 이제 정규 편집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혹시 뭐 질문을 조금 아까 정하신 거는 선생님 정하신 게 아니라 그 XML에서 예. 그 공식처럼 저거만 하면 자동 변환이 되는 거예요. 예.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아마 보일 겁니다. 이제 그걸 출력하면 자동으로 변하는데 코드를 숫자를 불러고 그 숫자에 대응되는 문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5년에 그 수업을 듣고 정규 편집과 관련된 것만 제가 배웠기 때문에 변환하는 방법을 정규 편집 말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또 XML이
이런 걸왜 입력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니까 아까 말했던 물편식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에이트 플러스를 활용해서 깜짝새 검색이 용이한 구조로 좀 변화하고 이 깜짝새가 2바이트 형식의 파일만을 인식합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15년 뭐 이때 초에. 깜짝새 말미처럼 특징들이 있는데요. 깜짝새는 그 파일 한 개만 검색해요. 아까 말 900개의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작업했던 초기에서. 이걸 하나 합쳐야 돼요. 일단 기본이. 그건 이제 플러스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찾아볼 수 있는데 에이트 플러스 자체는 이제 편집을 삽입에 파일 삽입 들어가서 파일 드래그해서 열면 다 자동으로 합쳐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파일을 합쳤고요. 다음에 이 깜짝새는 기본적인 양식이 뭐냐면 이 화살 가루가요. 이 화살 가루에 이제 메타 정보를 뭐 자기 원하는 정보를 넣고 다음에 원문 내용을 뒤에 넣으면 이 앞에 이렇게 화살로 넣어놓은 게 이 페이지 번호에 걸리게끔 돼요. 구조도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입력하면 원문 내용 요거 검색하면 해당 문헌은 뭔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입력을 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엑셀의 데이터를 앞에만 태그가 하나가 달려있고 뒤에는 이제 원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꿔야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깜짝새는 2바이트 파일만 허용된다고 했는데 2바이트라고 하는 건 한컴 오피스에서 만든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요. 한컴 오피스에서만 2바이트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방법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파일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면 창이 뜨잖아요. 여기 창에서 이제 한글 표준모드 보통 여기 있을 텐데 일단 옵션 누르면 밑에 2바이트 문서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면 2바이트 문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바꾼 다음에 깜짝새에 넣으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에이트 플러스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여기 아까 900개 파일 같은 걸 합친 다음에 그걸 전체 복사해가지고 한 컴에다가 붙여놓고 다음에 저장을 2바이트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깜짝새용 검색 발명치면 된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 어쨌든 이제 XML 데이터인데 이걸 어쨌든 깜짝새 형식에 바꾸는 거를 이제 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 건데요. 이 책의 블록의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만 여기서 몇 개 뭐 몰라도 중요한 거 몇 개만 알아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일단 XML 형식을 보면 이제 초기에 만들었을 때 이 용비 요청만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용비 요청만 이걸 검색을 하면 이 페이지 번호 쓰겠죠. 근데 여기는 이 책의 이름이 없어요. 용비 요청만 있는 거예요. 몇 번인지도 모르는데 1A만 있는 거죠. 이게 중문이다. 요거랑 제목이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용비 요청만 이게 들어가게끔 해야 되고 판본 이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정보가 들어야지 가야지 제가 이걸 검색해서 어떤 책이 몇 번인지 어떤 판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규 표현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이제 했습니다. 이게 에이트 플러스에서 이제 한 가지 예시인데요. 용변천가는 지금 보면 이거 드래그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파란색으로. 이 드래그를 한 게 아니죠. 우리가 검색 한컴 오피스에서 검색하면 한 줄만 검색되죠. 지금 이 검색됩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줄인 건 한 번에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정규 표현식. 그걸 한번 말씀해 드리면 요게 지금 찾을말이 요거고요. 요걸로 해서 요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꿀 말인데요. 간단하게 구조를 보시면 타이틀로 되어 있죠. 타이틀로 되어 있고, 출판사, 있고, 데이트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글자를 좀 키워서, 타이틀, 검색하는 거 타이틀을 있습니다. 정규 표현에서 자주 이용하는 것이 가로입니다, 가로. 이게 영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은 암기 문자고, 플러스는 한자 이상.
아무개 문자가 한자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걸 영역을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타이틀 다는 거. 됐고,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여기 주석 처리가 또 두 개 있잖아요, 타이틀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시로 지금 들어드리는 거지만, 타이틀 뒤에 어떤 주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개 문자에 이제 별표로 제가 쳤는데요. 이 플러스는 한자 이상이고, 별표는 글자가 없어도 돼요. 한자 이상이 아니라 영자 이상.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엔터. 이게 역슬래시 n이 엔터예요. 이게 엔터를 검색하는. 그 엔터를 이런 식으로 한줄 내려서 써도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인식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단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고 엔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가운데 요 가로로 쳐 있는 것들은 어떤 문자든 상관없이 어쨌든 앞 뒤에 타이틀 음식 뭐 저런 식으로 형식만 있으면 다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걸로 찾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 센트까지만 했고 이 센트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책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 센트나 또 용비어치가 거는 얘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찾아봤고 이 괄호를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여기가 그 정비 편식 자체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 괄호 안에 1번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이렇게 번호가 지금 매겨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데 이렇게 이용합니다. 역슬래시 1번 얘를 가져온다. 여기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찾아야 되는 거고 2번 가지고 오는 거고 3번 가지고 오고 4번 이거 앞에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센트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센트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잖아요. 센트를 제가 입력을 안 한 거예요. 대신에 1번 요거 얘가 1번이 됐어요. 다시 1번을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용비어천과 번이 3번이 나오겠죠. 타입 그냥 영어 싫어서 한글로 유형을 바꾸고 여기부터 한 6번, 6번, 7번 하고 장차로 그냥 이거 합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 폴론으로 하고 8번 보내고 그렇게 해서 찾아 바꾸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이거 온 거죠. 그 전에 그 암호 같은 거 없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에 요건데 요것들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써야지 알거든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써보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은 이제 얘를 바탕으로 동일하게 또 하는 거죠. 이제 이미 첫 줄을 바꿨잖아요. 유형 언어를 바꿨잖아요. 밑에 줄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줄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고 1번, 2번, 3번, 4번 하고 가지고 오는데 아까 때는 뒤에 이거 태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떼버리면 돼요. 태그 안 해놔가지고. 다음 이제 밑에 센트 얘를 다시 이제 바꾸는 거죠. 얘를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 다시 가지고 오고 밑에도 이제 동일하게 하되 번호만 7, 8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음 여기 바뀌겠죠? 그 다음에 모두 바뀌게 하면 다음 바뀌게 계속 바뀌겠죠. 누르고만 있으니까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정규 표현식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방식을 꼭 요것 때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찾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검색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결국은 문자는 이진수들의 영역, 한글은 뭐 1번부터 몇 번까지면 그게 다 한글이고, 영어는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거는 대괄호로 합니다. 그래서 A, 하이픈으로 영역을 표시하는데, A부터 G까지 차례대로. 그럼 이제 영어 소문자고, 이렇게 하면 대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듣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 할 때는 이 수직선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영문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제외할 때는 이제 삭발 표시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럼 영문자를 제외한 걸 검색해 줍니다. 그런데 한자 보면 이제 그 한컴 피스에 저는 문자표를 잘 활용하는데, 한자 영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 영역의 첫 번째 끝, 첫 번째 끝,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냥 하이픈만 하는 거고. 차이는 다 요건데, 얘들은 가끔 이제 에러가 나와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요 안에서 검색하는 한자들 다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한자 검색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 각 영역의 첫 번째와 끝, 첫 번째 영역과 끝.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글. 얘를 다 합치면 한글 한자 찾는 거죠. 앞에 삭각 하면 한글 한자 이외에 나머지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이시고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원래 기본 데이터는 이렇게 각 한자에 한자를 있고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 요 데이터 놔두고 그 다음에는 방점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편고 보통 성조만 남기고 싶어.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예시. 여기 이제 엑셀을 작업하면 이 슈플을 엑셀을 붙이면 위에처럼 똑같이 세트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이 방점 빼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점 하나 전체 삭제하든지 뭐 쌍점, 상성점도 삭제하는 거 이건 어렵잖아요. 요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바꾸지? 요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한자에는 한글로 된 한자음이 무조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형성은 그 사이에 점이 없죠. 거성은 그 가운데 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상성은 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를 좀 활용하는 거죠. 한자 영역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글 영역. 차례 들어가면 한자 하나, 한글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바꿀 때 표로 바꾸면 얘 지금 요게 지금 검색된 거거든요. 한자 하나, 한글 하나 나야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꾼 거죠. 평. 네. 거성은 가운데 점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점하고 요게 더 바뀐 거예요. 상성도 뭐 마찬가지로 점 두 개 여기 넣으면 가운데 넣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성조만 따로 모아서 검색하는 애들 편에서 엑셀을 제가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국어 자료에서 어떤 한 글자짜리 한자를 찾고 싶다. 그럼 한자 영역 하나를 지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삭각 표시를 해서 한자 이외에 하면 한 글자 한자를 찾을 두 자하고 세 번째 삭각 표시하면 두자 한자 찾을 이거 플러스 하면 어쨌든 한자 이상 되는 한자와 단어들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표 하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기의 경험이 좀 많이 다릅니다. 활용해보고 쓰면서 그걸 응용하는 건데 아까 소개한 그 책에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다 바꾼 거죠. XML 잘 몰라서 정규 표현식으로 찾아 바꾸기를 통합하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가 여기 어디가 에러가 오류가 있다. 이 입력을 고쳐야 됩니다. 이때 고쳐야 될 때 로우 데이터를 고칠까요? 통합한 데이터를 고쳐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통합한 걸 고치게 되면 이제 원본 데이터와 영원히 이제 자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는 이제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엑셀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괜히 다 바꿨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다시 로우 데이터에서 고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75년 뭐 그래서 자주 못 바꾸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대규모 공사처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름도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티난다 싶어서 이제 이니셜을 하고 요쯤 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만 이 파일을 공유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근데 요게 이게 제가 아는 사람에서 홍익선생님한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퍼졌어요. 그래서 국어 하는 사람한테 좀 많이 알려줬었고 요쯤 되면서 이제 제가 XML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는 높은 수준이 아니고 같은 수준.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원본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사실 원본을 돌릴 수가 없는 큰 글자를 내야 돼요. 이걸 위해서 XML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XML 데이터는 원본을 고치지 않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본 파일 XML을 그대로 두고 하나 파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다 이제 국어나 전공자들 다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얘만 알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돼요. 이 XML 얘를
수정하지 않는 대신에 얘의 어떤 데이터 조건들을 줘서 얘를 출력할 때 바꿔서 보이게끔만 하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얘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들이 컨센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청문감이라고 해서 어제 청문감이랑 이거를 증정한 어제 증정 그리고 이거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청문감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만족들이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이 책 세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양식을 이제 한국 오피스로 한번 기본 짠 거를 넣죠. 청문감을 넣고 번역본, 구격을 넣고 증정 전문가 넣고 한청문가 넣고 그다음에 교감 내용 넣고 주소 넣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자. 처음에 이제 계획을 짰고 그리고 이제 제 스터디 발전을 앞두고 요거는 그 형식대로 이제 언급 갔습니다. 요건 이제 몇 가지 태그를 더 붙이긴 했지만 그리고 일부러 한번 출판을 해보자. 한청문 거질의 책이거든요. 1번만 한번 책을 내보자 싶어서 형식에 맞게끔 엑셀로 매크로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고 출판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과제를. 물론 이건 아직 출판도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만들었고 이제 이걸 다 뽑은 다음에 이제 뽑았어요. 과제본을 뽑아서 이걸 보면서 수정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니까 분량이 엄청 길진 않아서 다 보고 난 다음에 구백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청문 증정한 책에 같은 라인 얘가 좀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랑 무엇이건 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가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걸 지금 한번 됐어요. 네. 이걸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 고쳐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XML 데이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XML 데이터는 이런 것들을 변환하기에 유용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XSH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요거가 같이 어울려야지만 변환을. 그래서 잠깐 이제 도구와 관련해서 계속 좀 이어서 얘기를 XML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HTML은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이트에 나온 게 다 HTML.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니까 그 페이지 넘나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HTML.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런 공간 이동하는 거. XML은 확장한다는 거예요. 확장. HTML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 확장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사용자 정의 키워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HTML은 사전에 정의된 그런 body, 뭐 h, 뭐 htm 이런 게 있는데 엑셀은 자기가 원하는 아무 문자나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는 뭐 타이틀, 뭐 컨텐츠 제목, 내용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 XSLT라고 하는 걸로 바꿔줄 때만 보고 맞춰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XML 특징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요 XML이 서원하는 문서 요 한 줄을 넣어야 돼요. 요 한 줄 넣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린 태그랑 닫힌 태그의 합으로 무조건 이루어져요. 여기 아무런 슬래시가 없는 거 여기 이제 열린 태그고요. 다음에 앞에 슬래시가 있는 거 이게 닫힌 태그. 항상 열렸으면 닫아야 돼요. XML 구조. 제목으로 열었으면 제목을 닫는 거고. 내용은 안에 없어도 되고. 어쨌든 열었으면 닫아야 되는 거고. 요걸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슬러시를 뒤에 넣으면 이게 열고 닫은 걸 하나 묶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기본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드라고 하는 거, 각 태그들의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는 하나의 태그로 묶여야 돼요. XML을. 거기 있는 말문치는 다 이제 덕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각 파일에. 그리고 여기 얘기하듯이 이제 HTML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에서 이 태그를 넣으면서 자동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는데 XML은 이거 자체만으로는 아무 무슨 것 같은 별도의 처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XSH라고 하는 거죠. 요건 아까 이제 그 부모 노드가 최종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예를 든 거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상위 태그인 거죠. 그 안에 이제 할아버지 태그도 있고 아버지 딸 아들 태그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로 최종적으로는 가족으로 묶여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 아홉 사람이 있는데 친가 태그로 묶인 거 하나랑 외가 태그로 묶인 게 하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최상위 태그가 두 개인 거죠. 외가랑 친가.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XML 데이터. 무조건 이걸 다 전체를 하나로 묶는 태그가 하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태그 안에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띄어쓰기를 하고 할아버지의 나이, 뭐, 키 이렇게 하면 이제 값는하고 이제 값세 이런 거 다운표로나 쌍다운표 이런 것들로 이제 속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둘 다 이제 가족이죠, 가족이고 내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구조가 다릅니다. 위에는 이제 나이나 키나 건강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넣은 거죠. 얘는 나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태그로 넣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구조가 다른 거죠. 이게 연구자의 역할입니다. 그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어떻게 구조를 짜는 게 나중에 SSLT를 변환해서 교역값 도출할 때 좋으냐.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 짤 거냐, 태그로 짤 거냐, 구조를 어떻게 짤 거냐는 이제 연구자의 몫이. 그리고 또 입력할 때 실수를 하는 게 이제 한카운 오피스나 이런 데서 입력하면 다운표 영문자 다운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쉼표 같은 거 다운표 되잖아요. 여기 코드가 다른 겁니다. 이걸 하면 에러가 나요. 근데 여기 이제 포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보면 이제 페이지를 사실 이렇게 주는 게 더 간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 정도를 부모 노드로 넣는 거죠. 부모 노드로 넣고 안에 센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이커에 있는 정보는 각 줄마다 페이지가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왜 그럴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 일단 문서에서는 각 페이지마다 내용이 페이지랑 동일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는 책의 서기적인 정보일 뿐이지 내용적인 정보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이 페이지 안에 이게 하나의 내용처럼 묶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올 때 페이지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추천을 좀 못하게 되거나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얘들은 이런 검색할 때마다 각각의 페이지가 다르게 그 줄에 있는 페이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귀찮아 보이더라도 정보 추출하기에는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요걸 이제 아까 그거지 기본 옛날 거고요. 저는 여기다가 추가를 한 건데 이 해당 페이지 안에서 영인본 이미지를 같이 링크를 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태그를 넣고 해당 이미지가 있는 폴더의 위치를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 어떤 거든 간에 얘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이미지가 불러오게끔 하기 위해서 상위에 페이지 밸류가 하나 단 겁니다. 이게 전체 페이지를 묶어주는 페이지 스페이스 하나 더. 두 개가 있어요. 페이지 스페이스 페이지. 이런 것도 어쨌든 정보를 더 추출하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단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출할 때 어떤 식으로 뽑힐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열리고 닫히는 태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규칙성이 엄격하기 때문에 에러가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건 글자를 잘못 써요. 그럼 에러 쓰는 거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쉼표를 이제 한글 쉼표, 다운표, 한글 다운표를 넣으면 에러가 그리고 속성을 이제 띄어쓰기가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에러가 나는데 출력이 안 되거나 뭐 누락되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유성을 통과해도 그 아까 전에 이제 그런 것들 오류가 안 일어나더라도 속성이 이제 동일한 층위에 있어야지 추출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요거 어떤 거냐면 광대 안에 있는 이름을 뽑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광대니까 얘 두 개 다 나오죠. 광대 안에 있는 이름 얘도 나오고 광대 안에 있는 이름 얘도 나오고. 근데 아까 전에 이걸 보시면
얘 이름은 할아버지의 자식이거든요. 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이름 추출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추출할 수 없는 거예요. 얘 상위 노드에서 불러올 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구조를 잘 짜야 돼요. 동일한 구조로 짜야지 어떤 원하는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동일하게 하려고 관계라고 포인시켜놓고 명칭에다 얘를 속성에 넣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이제 요거 지금 독립정원이긴 한데 우리 XML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닫고 열리고 이것만 구조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 이제 보면 페이지 동일하죠. 페이지 N 1, B 그리고 페이지 N 4 형식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슬래시 하는 거는 열고 닫기를 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노드를 봐요. 부모 자식 간의 노드를 보면 이 페이지 태그는 어디냐면 실라블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닫혔으니까 이건 실라블의 자식 노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보면 닫혔죠. 여기 지금 없고 열려 있잖아요. 얘는 지금 실라블이랑 현재 노드 같은 층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모르는 이제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걸 불러오려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불러오게 돼요. 지금 층위가 다른 형식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층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XML 할 때. 전국적으로 이 한정이랑 구조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일본 좀 개선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도 좀 나와 있듯이 XML에 항상 주석 표시는 이렇게 화살 뭐랑 느낌표 그리고 하이픈 두 개, 다른 대로 하이픈 두 개, 이건 이제 규칙. 항상 주석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제 이걸 괄호로 한다고. 여기 주석 적는 거.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건 변환하는 XSLT입니다. 이제 XSLT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XML 문서를 다른 XML이나 HTML 어쨌든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게끔 하는 것이 XSLT. 스타일 시트, 그냥 꾸미기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도 마찬가지로 XML 파일처럼 열리고 닫히는 게 항상 조합이 돼요. 특징은 근데 시작하거나 할 때 항상 이게 XSL, 컬러 이렇게 시작돼요. 안에 있는 형식들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문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책에서 표 만들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만 해보면서 좀 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챗GPT를 이용하는 게 제일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XML 데이터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모형 있잖아요. 이걸 어느 위치로 배치를 해줘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어쨌든 뭐 엑셀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이렇게 짠 다음에 같이 이제 챗GPT한테 업로드 하면서 요 형식으로 바뀌게끔 XSLT를 짜줘 하면 그렇게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알아야 돼요. 오류가 발생을 할 때 어떤 게 약간 전에 말했듯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것들 불러오는 것들 잘 파악을 해요. 그리고 예시인데 이 XML이고 이 XSLT 서점이 이제 최상위 노드고 그 다음에 책이 자신 노드고 그리고 이제 책의 자신 제목 저자 가격 이렇게 있는 거죠. 구조가 동일하게 제목 저자 가격. 얘를 이제 표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짠 건데 이제 HTML 문서로 바꾸려고 이제 형식을 짠 겁니다. 처음에 HTML 칠하고 바디에서 요거는 이제 HTML 태그거든요. XSLT는 HTML 태그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자기 태그도 쓸 수 있고 HTML 제목으로 이걸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되는 거 치는 거예요. 다음에 표를 만들려고 테이블을 넣고 테이블 바꾸게. 요 안에 이제 테이블 표공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제목 저자 가격으로 만들잖아요. 제목 저자 가격이 띄우죠. 다음에 보면 이 구조는 반복되잖아요. 책 안에 제목 저자 가격이 구조는 반복되죠. 밑에도 계속 만들면 이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겠죠.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는데 서점, 슬래시는 하루표거든요. 서점 안에 있는 책에 있는 태그들을 이용하는 건데, 불러오되, 제목이라고 하는 태그에서 그 해당 값을 출력해요. 제목이라는 태그에 있는 해당 값, 요거를 출력해요. 다음에 저자에 있는 해당 값. 그래서 XML 입문, 홍길동, 패러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이게 반복문, 답답. 근데 이 형식이 약간 알아서 계속 나오고. 예. 그냥 한 번만 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 제목 쓰라고 여기 했는데 요 화살 요 사이에 제가 만약 그냥 한글로 하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 적으면 어떻게 돼요? 제목 값이니까 xn의 인문하, 홍길동하, 전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가 그냥 하만 적으면 계속 반복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앞에 포인트에 있는 타이틀 태그 있죠? 걔를 여기 불러오게 하면 찾아 바꾸기 안 돼요. 알아서 불러오게. 각 줄마다 제목, 용비어천과 번일이 계속 오게. 그렇게 이제 처음에 바꾼 거예요. 네.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열광하시니까 아, 예. 시간이 지나서